자, 북한이 우리나라와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맥스 썬더 훈련을 맹비난하며 오늘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순회상봉 운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도 내놔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관련 내용을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임 수석님, 지금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선의를 베푸는데도 정도가 있고 기회를 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은 과거에도 큰 남북 회담이라든가 협상을 앞두고 말하자면 목리를 부린다고 할까요? 그 기싸움에서 그 상대방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가끔 구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지난번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됐고 또 6월 12일 지금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앞두고 이 모든 것들이 혹시나 이제 이게 미국과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제동을 걸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작년만 해도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서 미국을 타격하겠다. 예. 또 핵실험도 이게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서 하겠다 하면서 그 북한의 핵 능력을 그 북한 주민들한테 마음껏 이렇게 과시했거든요. 예. 그러다 갑자기 이제 반년도 안 돼서 이 모든 게 이제 평화 무드로 이렇게 전환되는 데 대해서 북한이 대내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홍보랄까 이런 예. 선전이랄까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미국과 한국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거다 하고 언제든지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걸 주민들한테 대한 하나의 선전 그런 것도 아닌가 싶고요. 어제 그 내용에 보면은 이름은 안 밝혔습니다만은 태용호 전 예. 북한 공사가 국회에 나와서 이제 김일성가를 비난하고 김정은의 전략을 이렇게 좀 낮추고 폄하했죠. 폄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다음에 이런 거 허락하지 말아라. 우리 문재인 정부에다가 아마 경고하는 그런 내용 등이 복합돼 가지고 한번 좀 목리를 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예,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남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태용호 공사라든가 또 사실은 기획 탈북 사건들이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 유경 음식점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기획이냐 아니면은 자발이냐 가지고 남한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남남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등등을 이제 활용하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물론 이제 첨단 무기가 동원돼서 물론 이제 방어 연습이라고 우리는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공격 연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내리고 그래서 판문점 합의를 지켜라, 선언을 지켜라. 자기들은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위반하느냐는 그런 이제 항의성 이제 보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한 경고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6월 12일 있을 이제 소위 이제 조미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조미 상봉에 대해서도 마치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연기할 듯한 그런 지금 연막을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예. 미국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볼턴은 계속해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라든가 또 인권 문제라든가 또 심지어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의제를 이제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몽땅 패키지로 해결하려는 그런 이제 또 의도가 어떻든 한편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경고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다시 또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상당한 정도로 물론 무조건 도와준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이제 핵 문제가 좀 진전이 있게 되면은 중국이 나서서 앞장서서 북한 경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백이
배경이 생긴 거죠. 또 중국이라고 하는 배경이. 그래서 이런 이제 종합적인 뭐 남한 요인, 미국 요인, 중국 요인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북한 국내 요인 예. 이런 것 포함해서 한 번쯤은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숨 고르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전에 고위급 회담 통보를 해놓고 한 15시간 정도 만인가 좀 뒤집었잖아요. 예. 근데 그 동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일단은 고위급 회담을 수락은 했지만 그 가운데 이제 맥스 썬더 예. 이제 훈련이 본격화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일종의 어떤 계기랄까 이걸 이제 좀 트집을 잡아서 상황을 좀 관리하는 이런 상황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 표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맥스 썬더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대해서 트집을 잡았다라고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어쨌든 그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미 저번 주에 뭐 F-22나 이런 B-52 이런 얘기는 다 보도가 됐고 그때 별말 안 하다가 그리고 심지어 먼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북측이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조금 그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은 예. 이번에 그 한미 그 뭐 정기적인 그 봄 공군 훈련인데 예. 여기에 이제 미국의 그 이제 핵 그 폭격기 전략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B-52라든가 예. F-22라든가 이런 그 전략 자산들이 포함된 데 대해서 상당히 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 의제를 이제 논의하게 되면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핵 배기뿐 아니라 남한에 있는 핵 관련한 모든 그 행동과 뭐 이런 것 자산을 다 제거해야 된다. 예. 이것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훈련은 뭐 용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핵 관련 전략 자산을 한국 내에 배치한다든가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거는 예. 이건 안 된다. 이런 그 함의를 좀 포함시킨 거 아닌가도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F-22나 이런 부분이 아주 민감하게 북한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분명히 궁금한 건 저번 주에 그러면 이미 예.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의를 안 했을 텐데 뭐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시점에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이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들이 이제 모르는 그런 사이에 어떤 그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최첨단 무기, 그러니까 소위 전략자산까지 포함된 그런 훈련은 안 된다는 어떤 메시지를 뭐 우리를 통해서든 예. 또는 미국에게든 그런 걸 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제 강행이 되니까 예. 거기서 이제 반발을 크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에 뭐 남한 책임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양쪽을 다 공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 전략 자산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F-22도 물론 그것이 꼭 전략 자산이 아니냐는 그런 뭐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F-22는 거의 완벽하게 스텔스 기능을 발휘합니다. 보이지 않게. 예. 그러니까 레이더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몰래 북한을 깊숙이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 예. 를 이제 폭격하고 제거할 수 있는 또는 뭐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이제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 비행기가. 예. 그런데도 이제 물론 한반도까지 전개는 안 되지만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이번에 그 동원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정말 가공할 무기거든요. 그 B-52 폭격기라고 하는 예. 것은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을 느끼고 이건 합의의 그 파기다 일종의.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이런 이제 긴장을 조성하는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을 어떻든 주 타겟으로 계속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 북한 입장에서 보면 공격하기 좋은 그런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근데 이 북한의 이것도 일종의 그 뭐 좀 협상술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그 고위급 회담을 하자
그리고 15시간 만에 이걸 바꿨다. 예. 그래서 그 15시간 만에 뭐 상황이 있어가지고 바꾼 것이 아니라 미리 기획해서 이미. 예,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해놓고 직후에 그냥 이거를 좀 취소한다고 해서 어떤 그 임팩트를 주는 그런 그 북한의 협상술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다 이번 그 훈련이라는 건 뭐 오래전에 예고가 됐고 매년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 그 뭐 15시간 만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걸 뭐 빌미로 이렇게 취소한 것으로 보기는 좀 처음부터 네, 예. 처음부터 기획된 거 아닌가. 한번 좀 임팩트를 줘야 되겠다. 네. 근데 고위급 회담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이제 우선 이산가족 상봉 얘기를 했을 거고 예. 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유경식당에서 소위 납치냐 뭐 자발이냐 하는 그런 논쟁 그 사람들을 그동안에 연결을 해왔거든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돼서는 그 사람들을 송환해라. 예. 그래야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해온 그런 사안인데 어쨌든 이제 판문점 선언에 그게 이산가족 상봉이 딱 못 박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철도 도로 연결도 물론 북한이 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급작스럽게 남북 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아까 이제 대사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그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웬만한 지금 간부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왕좌왕이다 그럴까 갈팡질팡하는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준비가 좀 안 된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실질적인 준비도 좀 덜 된 그런데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모든 북한의 전문가들 예. 그러니까 뭐 대남 전문가든 대미 전문가든 모두 거기 좀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뭐 이상적 상봉 8.15 해야 되고 뭐 어쩌고 해야 되면 거기에 많은 인력을 또 빼앗기거든요. 저희들이 예. 이제 옛날에 북한 가서 뭐 이렇게 이제 평양 가서 북한 간부들 만나는 그런 과정에 보면 그 한정돼 있습니다. 예. 이 소위 보장 성원들이. 그러니까 그 숫자가 뭐 많아야 30-40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모든 것들을 다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피곤해 쩔어 있어요. 예. 얼굴 보면 아주 피곤이 쩔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 동안 지금 회담 준비를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그 소수의 정예부대들이 아주 녹초가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 관계랄까 남북 회담을 조금 조절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 북한이 뭐 그런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원하는 건 뭐 뻔한 거죠. 그 경협이고 예. 북한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건데 뭐 지금 정부에서는 그 유엔 제재나 국제적인 그런 제재에 걸리지 않는 산림 녹화 뭐 이런 걸 지금 제시를 해가지고 예. 뭐 조금씩 해나간다 이런 취지겠지만 북한은 이제 큰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큰 거는 지금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뭐 여러 가지 그 핵폐기 행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제적인 그 제재가 풀리고 예. 그럴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서는 급할 게 없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그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도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뭐 가도 된다. 뭐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속도 조절하는 그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실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뭐 이 공군의 훈련 이 부분을 일단 트집을 잡고 나왔다라고 지금 저희가 의견이 좀 모아지는데 그 이후에 어떤 많은 배경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속보를 보내드린 것처럼 국방부에서 B-52 전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배경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면 북한이 결국 원하는 어떤 그 방향대로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B-52 전개를 취소하는 게 되면 정말 좀 볼 수 없었던 상황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반응을 보게 되면은 일상적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이해를 한다. 예.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서 자기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예. 입장이 그 일관되게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키 리졸브 훈련,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예. 키 리졸브 훈련도 평상적인 수준에서 훈련을 하고 좀 끝냈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B-52 전략 자산이 뜨고 더군다나 F-22라고 하는 이 가공할 무기 예. 어떤 전투기도 F-22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더 반경이 약 250km
까지.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기 전에 먼저 F-22가 포착을 해서 이미 상대방 전투기를 괴멸시키기 때문에 보통 약 180대 1 이 정도로 싸운다고 그럽니다. F-22. 180대와 싸워도 그렇죠. 이길 수 있는. F-15, F-16 뭐 이런 최첨단 무기거든요. 이것도. 예. 근데 그런 전투기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정도로 아주 전략 자산에 버금가는 예. 무기거든요. F-20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좀 격렬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가 좀 이번에 뭐 예. 이 저기 B-52 이 전개를 취소한다는 게 뭐 지금 긴급 뉴스라고 하는데 그게 예. 공식 발표인지 어떤지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모르겠고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너무 즉각적으로 북한의 어떤 뭐 시비를 거는 데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응답을 뭐 즉각적으로 해주고 하는 거는 예. 앞으로 많은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뭐 좋지 않은 그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건 좀 신중하게 한미 간에 잘 협의를 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반응한 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근데 이제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랄까 또 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계속 이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도 있고 마음의 부담도 있지 않나. 그래서 예. 가능하면은 시비거리를 좀 없애자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근데 정상적인 훈련은 하지만 B-52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오키나와 뭐 이쪽에서 이제 뜨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동안에 괌에서 아마 괌에서 뜨는가? 네. 예. 그동안의 그 북한 반응을 보게 되면 그래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 좋은데 왜 항상 코앞에서 하느냐? 바로 그 북한 그 접경 지역에서 하느냐 그런 또 반응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멀리 가서 하면, 태평양에. 예, 그렇죠. 뭐 예. 어차피 훈련이니까 멀리 가서 하면 되는 건데 꼭 코앞에서 하느냐 자기들 그 위협을 느끼게 공포스럽게 그런 반응을 보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B-52가 꼭 한반도까지 전개되지 않고 그냥 뭐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뭐 일본 열도 근처에서 비행한다든가 뭐 그런 정도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완전 포기라기보다는.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신뢰, 뭐 선의 이런 용어들도 요즘 나올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물론 뭐 미 언론들에서 좀 회의적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북한의 이번 고위급 회담에 취소하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한 것, 미국의 생각은 지금 어떨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미국도 뭐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백악관에서 긴급 그 안보 뭐 장관회의도 개최를 한다 그러고요. 예. 기민하게 아마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뭐 사실관계 진위도 좀 분석을 하고 아마 그런 모양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러한 그 북한의 전통적인 그 어떤 판을 흔드는 그러한 그 협상술 전략 이런 게 아마 북미 그 정상회담에도 아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마 그 6월 12일 하면 앞으로 뭐 한 20일 남은 것 같은데 예. 그 전에도 뭐 이런 하나의 고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넘을 그런 그 파도와 고비가 좀 많이 있을 것이다. 뭐 여기에 일일이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예. 큰 틀에서 북한의 어떤 의도를 저희가 의도를 좀 정확히 짚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어그러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핵과 경제를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은 이미 한 거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 이런저런 일이 그 없이 정말 스무스하게 모든 것이 북미 관계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지 않았을까요? 북한 당국자들도 많은 난관이 있을 거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훈련 문제들도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판을 깬다든가 그런 건 아닌 거고 역시 이제 주도권이랄까 예.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 전술 또 협상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뭐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한다든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그리고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